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현애 기사입니다. 오늘은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딱 이것만 준비하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벌써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이 됐는데요. 회사에서 아마 연말정산을 준비하라는 그런 공문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도 12월 26일에 연말정산과 관련한 그런 공문이 나온 바가 있고요. 이 공문을 살펴보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만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거나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연말정산을 하시는 게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 분들만 연말정산을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입사한 분들 중에 중도에 입사를 했거나 근로 월수가 12개월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연봉 기준으로 1,408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 자체가 0원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낼 게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는 내야 될 세금이 있어서 부양가족 공제나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세액을 줄이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이거든요.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얼마를 받을지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중도에 회사를 퇴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연봉에 맞춰서 급여에 맞춰서 이 정도 급여에는 이 정도 세금이 나온다더라 라고 해서 그냥 대충 띈 겁니다. 세액을 대충 뗐다가 이제 1년치의 연봉이 딱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세액 자체가 없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이라는 그런 절차를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죠.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주요 일정으로는 이제 국세청 공문에서 다음과 같이 나온 바가 있는데, 연말정산 주요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12월 31일 혹은 이제 아마 12월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대기업 인사과 담당자분들은. 근로자들은 사실상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그 다음에 기타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기억해 두셔야 될 일정은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열린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지 않는 그런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준비를 해서 회사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준비가 되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은 끝이 난다. 1월 15일을 기억을 해 두시고, 1월 달에는 이제 부가세 신고뿐만 아니라 세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신고 업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몰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이때 조회 화면을 통해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열리기만 하면 근로자들은 별도로 해야 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공문에 보니까 모바일 홈택스에서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뿐만 아니라 소득세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해놨다고 합니다. 정말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만약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내역을 모바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홈택스 PC 화면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고요.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마이 홈택스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 이 화면에서 감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특히나 회사를 옮긴 근로자의 경우에는 감면을 다시 신청을 할 때 이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잔여기간 5년 동안 가능하거든요. 소득세 감면이. 그래서 이 잔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원천징수 의무자 또한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고 내역을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혼란이 많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이번에는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잘 조회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제대로 조회하게 하려면 또 진행하셔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려면 바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절차가 사전에 완료되어야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거나 아니면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분들이 부양가족으로 가능합니다.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다. 이거를 판단하는 게 사실은 언제 결정이 되냐면 5월 달에 결정이 돼요. 내년 5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부양가족을 신청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군대를 입대하는 그런 아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미리미리 그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 놓으시는 게 좋겠죠. 1월 15일 전에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최근 3개월 이내 결혼 등으로 인해서 그 가족관계가 변동이 돼서 전산상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혼인신고는 12월 말 기준으로 해야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세법상 사실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다. 그럼 혼인신고를 12월 31일 전까지 해놓으셔야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연말정산 그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먼저 준비하셔서 모바일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면 그 항목들만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일단 자료 제공 동의를 다 완료를 해 놓으셨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이 무엇인지 이거를 체크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개정되는 세법 내용 중에 하나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영수증을 미리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첫 시행이기 때문에 이게 산후조리원 측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출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영수증을 미리 발급을 받아서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종합 청약 저축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금융기관의 무주택 확인서를 12월 말 전까지 제출을 하셔야만 이 주택 종합 청약 저축공제에 뜹니다. 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겠죠. 이게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챙기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이 이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월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2%, 그 다음 총급여 5,500에서 7천만원인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거는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와 그 다음에 계좌이체, 영수증 이거를 준비해 놓으시고 당연히 전입도 해 놓으셔서 주민등록 등본까지 딱 준비해 놓으시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암 환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라든가 중풍이나 뭐 뇌졸중이나 이런 중증 질환, 희귀성 난치병 질환 이런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이 돼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미리미리 12월에 받아 놓으시는 게 좋겠죠. 1월 달에는 이제 굉장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이 몰리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 특히 많이 몰리잖아요. 의사 소견서를 받으셔서 이 장애인 증명서를 꼭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분들이 있다면 국외 해외 교육비도 미리 영수증을 받아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라든가 중고생의 교복비라든가 그 다음에 안경 콘택트 렌즈 비용, 이거는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되긴 하는데 이것도 누락이 좀 많은 항목이에요. 그 안경점에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 콘택트 렌즈 그 구입 영수증은 별도로 구비를 해 놓으시고, 보청기나 휠체어, 그 다음 장애인 보장구 이런 것들은 별도로 영수증을 수집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최근에 그 홈택스 말고요, nts.go.kr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가 마련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별로 이제 도움말을 제공하고 연말정산과 관련한 주요 Q&A라든가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튜브 동영상을 국세청에서 제작을 했더라고요. 모든 항목별로 소득공제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면 세액공제 항목별로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왜 저를 섭외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더라고요. 네.
저도 잘할 수 있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국세청 링크도 걸어놓을 거니까 국세청의 유튜브도 많이 참고하셔서 거기에 상세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뭐 직관적으로 필요한 준비 사항들이 어떤 게 있을지 준비해 봤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희연의 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